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건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대 이집트 건축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메소포타미아의 그 자연 환경에 비하면 비록 나일강 주변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강을 따라 푸른 지대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일대에서 정말 풍요롭고 정말 비옥한 자연 환경을 지녔고 이를 바탕으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이 사막 한가운데 이 나일강과 주변의 옥토가 정말 에덴 동산처럼 펼쳐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무튼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고요. 아마 이제 여름쯤에 이제 비가 집중 내려가지고 이제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농경지가 다 잠기게 되지만, 비옥한 이제 흙탕물에 이제 잠겼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농산물을 짓기에 아주 좋은 옥토가 만들어진 겁니다. 홍수가 난다는 거는 이제 삶의 공간이 파괴된다는 죽음의 의미가 있지만, 그게 옥토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농산물이 나온다는 거는 또 어떤 부활의 의미가 있죠. 이런 어떤 홍수와 대지의 부활, 풍요로운 농산물은 이집트인의 내세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요. 이집트의 지역과 문명의 특성을 몇 개로 보자면은,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폐쇄되어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이 시나이 반도를 경계로 일종의 장벽이 형성된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좀 척박한 사막을 지나야 되지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 가나안 족들을 데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건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여기 온다는 건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데 한편으로는 또 취약해요. 왜냐? 여기만 넘어오면은 단번에 이 일대를 석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이 됐고, 또 이 수로가 일종의 고속도로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합했다 그럴까요? 이 강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이 취약했던 그 옛날, 교통이 발달 못한 그 옛날에 일찍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안정된 걸 바탕으로 이집트보다 먼저 문명이 좀 발달한 수메르의 영향을 아주 빠르게 흡수시켜 발전한 게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수메르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아주 독자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이집트 문명의 그런 여러 형태들은 오늘날에도 정말 대단한 아이콘으로 구별되고 있죠. 자, 이집트의 정말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불리는 이제 신성 문자가 있죠. 와,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참, 근데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비록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집트 문명이 중요한 점은 뭐 메소포타미아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훨씬 더 서양 문명의 강력한 한 원료가 돼요. 이집트 문명이 사실상 이제 그리스로 거의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이게 로마를 통해서 서양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명 발전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걸 18세기까지 알았다고 하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이집트의 중요성을 격화시켰다고 하지요.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를 다룬 역사책도 있었고요. 과학이나 건축, 문화에 있어서 이집트가 이 서구 문명이 끼친 영향, 서구 문명이 뭐 세계 전체에 오늘날 퍼졌으니 인류 문명 전체가 이집트에 빚진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오페라 마술피리의 세트인데 그 모차르트 마술피리 아시죠? 그것도 고대 이집트적인 그런 배경을 또 지니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신석기 시대 이래로 이제 인류 문명이 어떤 사고를 추상화하고 기하학적하고 어떤 합리적인 그쵸 산술적 통계에 이제 의존해서 발전한 그런 흔적들이 이집트도 나타나는데 이게 이집트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벽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추상화된 기호 같은 그림들이긴 한데 뭔가 좀 밝고 명랑하고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좀 자유로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좀 현대인의 감성에도 좀 즐겁게 다가오죠. 그런 면들이 아무튼 이집트 문명이 어떤 현대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친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래는 그 유명한 이집트의 그 사자의 서입니다. 이집트인의 어떤 종교관, 철학관, 내세관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우 머리를 난 아누비스가 이제 죽은 인간을 이제 저승 입구에서 맞이해가지고 그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쵸? 체크하고 있어요. 깃털보다 가벼워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건 믿지는 않지만, 보기만 해도 좀 떨리긴 하네요. 자,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처럼 어떤 정해진 어떤 형식화가 정말 수천 년간 지속됐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세월인 겁니다. 한 3,000년, 최소 3,000년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이집트 특유의 정면성의 원리라는 게 발전을 하지요. 어떤 사물을 굉장히 명확하게, 빠르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얼굴은 옆면, 가슴은 정면, 다리는 또 옆면,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눈에 잘 띄는 것만 조합시킨 현실에선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근데 이게 또 이집트 특유의 그 디자인적인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형태가 아무튼 수천 년간 지속되는데, 근데 아무튼 메소포타미아의 그 숨막힐 듯한, 메소포타미아도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숨막힐 듯한 엄격함에 비하면 이집트는 뭔가 자유롭고 훨씬 더 미적이고 아무튼 쾌활하다거나 할까요? 어떤 생동감도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현대인에게도 호소하는 미적인 그런 호소력이 큰데, 재밌는 거는 구석기 시대의 대세였다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사라졌던 그런 자연주의적인 면, 그쵸? 생생한 정말 스냅 사진 같은 있는 그대로를 포착하는 그런 예술 경향이 이집트는 잠깐이나마 나와요. 이게 그 이집트 시대 이제 아메노피스 4세 때, 예, 그 아메노피스 4세 왕과 왕비 자식들을 나타낸 건데 굉장히 개성 있는 얼굴이죠. 아무튼 이런 개성 있는 표현도 잠깐 등장했듯이 이집트는 아무튼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수천 년간 지속되면서도 뭔가 훨씬 더 역동적인 미적 변화까지 보여줬던 재밌는 문명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수많은 왕조가 교체된 것과 다르게 이집트는 어쨌든 꾸준히 갑니다. 중간에 물론 잠깐 외세의 침입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선왕조 시대, 원왕조 시대에서 기원전 3000년경 초기 왕국에서 본격적으로 문명이 꼽히고 고왕국을 거쳐 피라미드 시대죠. 중왕국, 마지막 신왕국, 그리고 이제 이미 기원전 10세기 되면 이집트는 약간 좀 질이 멸렬해져요. 말기 왕조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한테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초기 왕조 유물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이집트 미술사를 펼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작품이죠.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입니다. BC 3100년이고, 나르메르 이제 왕, 파라오는 이집트 최초로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제 상 이집트의 파라오였는데 하 이집트, 나일강 상류의 하 이집트까지 통합을 시킨 거죠. 진짜 이제 대제국을 나일강가에 건설을 한 겁니다. 보면 이렇게 나르메르 왕이 곤봉을 들고 적들을 제압하고 있네요. 굉장히 형식화되고 엄격한 양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세련되고 우아하고 어떤 동적인 미감도 있어서 이 동시대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뭔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에요. 자, 이 초기 왕국 고왕국의 수도가 멤피스였습니다. 워낙 이제 전설적으로 번성한 도시여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제 미국 같은데 그 지명이 남아있죠. 이 나일강이 쭉 흐르다가 이제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아주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되는데 딱 그 목에 자리 잡은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지요. 초기 왕국 고왕국의 수도로 번성했지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슬람의 정복 이후에 그 수많은 이제 유적들의 석재가 새로운 도시 건설, 특히 카이로 건설하는데 뜯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네, 네크로폴리스 이제 죽은 자의 도시, 그러니까 왕조의 묘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네크로폴리스만은 다 남아있는데, 잘 남아있는데, 그 유명한 게 이제 카이로 바로 옆에 있는 기자입니다. 대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죠. 자, 근데 우리는 기자에 앞서서 좀 더 남쪽에 있는, 그쵸?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면 있는 사카라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답사지입니다. 자, 사카라와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초기 왕국 시대를 지나서 고왕국 시대가 이제 기원전 2686년부터 꼽히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60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이집트에서의 3, 4, 5, 6 왕조가 고왕국에 속하지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피라밋이 바로 이 고왕국 시대에 건설된 겁니다. 그래서 고왕국은 피라미드 시대라고도 합니다. 피라밋, 참 지금 봐도 신비로운 대단한 건축물인데 파라오의 무덤이죠. 자, 이집트에서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는 굉장히 신격화된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왕이 신격화됐으니 이거는 무덤이자 종교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집트인은 어떤 부활의 관념, 아까 얘기했던 홍수와 그 홍수로 만들어진 옥토를 통한 그 재생을 통해서 부활의 관념을 일찍이 깨우쳤고, 이는 아무튼 내세가 중요하다. 부활하니까 우리 몸이 잘 보존돼야겠죠. 아무튼 죽어서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오 사후의 궁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피라밋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피라미드의 발전 첫 번째 단계는 마스타바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자, 마스타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뭐처럼 생겼나요? 사각형의, 그쵸? 박스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이게 벤치처럼 좀 보였나 봐요. 아랍인들한테는. 그래가지고 벤치란, 아랍어로 벤치란 뜻의 마스타바로 이게 불렸다고 합니다. 마스타바는 이제 피라밋이 나오기 전 고대 이집트의 무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상에 이렇게 벤치처럼 쌓은 석조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일종의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고 지하에 이제 수직갱을 파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고인이 모셔진 공간이 나오는 거죠. 가장 마스타바는 이제 왕의 무덤도 마스타바고 그게 이제 귀족들 무덤으로도 많이 쓰였고 이게 평민들 무덤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 형태의 굉장히 아주 근사하게 그쵸? 의장에 갖춰진 그런 거대한 형태의 마스타바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게 유광조 때 만들어진 메라루카의 마스타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스타바로 지금 사카라에 있는데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구성이 참 복잡하죠. 메로루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이제 부인의 사당까지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당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3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 마스타바지요. 이 내부 구조입니다. 보면은 내부 모습인데 아주 그냥 구조로 만들어진 이 장식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왕의 그 무덤은 아니라 이 메르루카는 재상이었다고 해요. 유광조 때. 아주 유력 귀족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정치인, 그 유력 실력자의 무덤도 상당한 규모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안에 이제 우리 구조로 된 그쵸? 작품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당대 이제 풍속화처럼 그려진 건데 물고기 잡는 모습이면 나일 강가에서 새들도 한가하게 있고 뭔가 굉장히 좀 쾌활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좀 현대적인 그런 감수성이 있어요. 일종의 무슨 고갱, 나중에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 그림도 좀 연상시키는 바도 있고, 이집트의 어떤 디자인은 현대에도 많이 차용돼가지고 우리가 참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있죠. 이분이 메레루카입니다. 얼굴은 좀 뜯겨져 나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장례 지낸 그쵸? 일종의 제사 공간이 지상에 만들어져 있고 그 아래 들어가면 무덤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주변에 이게 마스타바들이에요.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고 주변에 이제 가신들의 마스타바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여서 이 자체가 거대한 묘역 컴플렉스 단지를 이루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도시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나일강을 따라가면 나오는 사카라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집트의 초기 무덤 양식이지 마스타바를 먼저 살펴봤는데 사카라에는 이 피라미드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작품이 나와요. 바로 계단형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피라미드라는 게 사카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하죠.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처음 만든 파라오는 사망조의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아무튼 당대 이제 새로운 이제 강력한 권력을 구축해서 이제 거의 절대 권력으로 그렇죠? 군림하게 된 파라오의 영광을 이걸 무덤에 구현해야겠다. 그래서 계단식 피라미드를 창안해낸 거죠. 2686년 기원전 2649년까지 제위했다 하고요. 이 계단식은 아까 봤던 마스타바 이렇게 벤치형으로 생긴 장방형의 약간의 그쵸? 사다리꼴 형태였잖아요. 이거를 중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타바를 중첩시켜서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건 일종의 하늘에 오르는 계단 형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온 우주에 그쵸? 그러니까 지상을 넘어서 우주의 신으로까지 죽어서 군림하고자 했던 파라오의 의지가 투영된 걸 알 수 있죠. 밑변이 62m, 높이가 62m, 밑변은 이제 109m, 가로 109m, 세로 125m인데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에 비해서 작을 뿐이지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많이 허물어진 상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일종의 하늘을 향한 재단식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2600년 전의 건축물이니 정말 대단하죠.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수메르의 이제 지그라트지요. 이것도 일종의 계단식으로 단을 쌓아서 위에 신전을 안치한 구조인데 이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식으로 창안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피라밋은 피라밋 하나도 중요하지만 근처에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일종의 묘역 복합단지를 이룬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보면 피라밋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자, 이게 항공사진으로 봐도 피라밋 주변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당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시설물들이 둘러싸고 있네요. 사카라, 아까 봤던 그 메르루카의 마스타바는 여기에 있고 사카라에 있는 피라밋들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푸른 나일강 주변의 옥토를 벗어나면은 죽은 자의 공간인 네크로폴리스가 사막에 펼쳐지고 아무튼 이 자체가 주는 시각적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이 자연환경, 인간이 만든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인간이 만든 경관 자체가 삶과 죽음, 어떤 부활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복합 시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피라미드가 있고 일단 북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에 일단은 장례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당이에요. 장제전이 있고 남쪽에 제단 및 중정, 일종의 광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신전과 파빌리온, 복합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이제 창고와 갤러리, 그렇죠? 일종의 그 아케이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계단식 피라밋 복합 묘역단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서 그린 그 추정도고요. 피라밋과 이제 주변 시설들 가운데 이게 중정이 크게 이제 돋보이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피라밋보다도 중정이 더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정은 이제 제사나 이제 장례와 관련된 의식이 펼쳐졌을 거고 그런 의식도 퍼포먼스니까 일종의 극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떤 천상을 향하는 재단이라는 상징물 또 다양한 부속 시설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제 극적으로 극장이 자리 잡은 굉장히 뼈연한 아주 건축적인 그런 설계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재미있는 건축이고요. 동쪽에 이제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전이 꽤 그 유고가 좀 잘 남아 있어요. 이 신전에서 특히 돋보이는 건 콜로네이드, 이 기둥열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이기도 한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이집트보다 이제 훨씬 후대인데 고대 그리스 건축을 한번 정리를 했지요. 거기 나오는 신전들과 대단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석조 기둥을 원형의 기둥을 만들고 기둥에 연속된 그 콜로네이드를 창안한 거 이것도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영향을 그리스가 받은 거죠. 이렇게 딱 주고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리스 신전 아니냐고 말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그리스에 줬는지 이걸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파빌리온, 일종의 그 묘역 내의 정자시설, 그래서 이제 바라본, 좀 더 이제 복합단지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그쵸? 그 피라밋, 그 계단식 피라밋,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 사진이고요. 이거를 만든 건축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모테프라고 하죠. 이모테프는 조세르 왕의 재상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장인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출신이 이렇게 높은 사람, 출신 성분이 이렇게 높진 않았던 겁니다. 빼어난 능력으로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고, 아무튼 건축가로서도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죠. 아마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위대한 건축가가 아닐까 싶고요. 어떤 면에서 파라오인 조세르의 그 명성을 능가하기도 했어요. 이모테프는 파라오가 아닌 사람으로서 아주 드물게 죽어서 신으로까지 추앙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콜로네이드를 창안했다는 거. 이런 건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았고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조스로 왕이 이제 꿈에서 산 위에 올라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쵸? 하늘에 이제 계단이 열려서 그걸 밟고 올라갔다. 그걸 만들어 달라 하고 이모테프한테 설계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모테프가 이렇게 막타바를 중첩한 계단식으로 정말 하늘에 오르는 그런 구조물 같이 생겼죠. 그런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석회암으로 견고하게 쌓은. 이전에는 이제 거의 진흙을 말려가지고 구축한 그런 형태의 건축이 이집트에서 대세였다면 이제 석회암으로 견고하게 아주 본격적인 석조 건축을 펼치는 게 바로 이 고왕국 시대 조세로 왕 때부터이고 그걸 주도한 게 바로 이 인물 이모테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아이콘이라 할 이제 피라밋이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피라밋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형태로 매끈한 경사를 가진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